그리고 들어선 자리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고요. 저 빼고 시댁 식구들과 모여있는 어른들, 그리고 여자. 분위기는 보아하니 상견례 자리였습니다. 제가 남편 테이블 쪽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적나라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알게 된 얘기였죠.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. 남편은 저와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여자를 만나 상견례까지 진행을 시킨 거였어요. 식당 등 뒤에 앉아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바로 깽판을 치려다 일단 모든 진행 상황을 녹화를 해두었습니다. 추후에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죠. 모든 사실을 녹화를 하였고 우연히 상대방 여성을 보니 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. 그리고 그 길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. 언젠간 너에게 그것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고 차를 운전해 집으로 왔습니다. 사실 남편에게 그리 큰 애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니 눈물은 나더라고요. 화도 많이 났고요.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 짐을 싸고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얘기를 하였죠. 지율아, 소율아, 옷 입어. 우리 이제 이사 갈 거야. 이제 엄마랑 셋이 사는 거야. 알겠지?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소율이랑 지율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러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짐 챙기자, 얼른. 우린 엄마랑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. 그럼 이제 아빠 안 와? 어차피 근데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서 상관없어. 미안해. 엄마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해 줄게. 일단 지율이, 소율이 짐 챙기고 중요한 것부터 넣어. 그리고 얼른 가자. 아빠는 본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전 그렇게 딸들의 짐을 챙겨서 일단 친정으로 향했어요. 남편이 외출 후 들어온 뒤 모든 짐이 없어진 걸 알자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. 뻔뻔하게 말이죠. 저 역시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고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제가 이혼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면서 은근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. 아마 지금 상황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 옳다구나 하며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. 정말 뻔뻔한 척을 하더라고요. 소름 돋게 말이죠. 애들이랑 네 짐 다 어딨어? 짐을 왜 갑자기 다 뺀 건데? 깜짝 놀랐네. 집에 왔더니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. 이혼해. 어차피 당신도 나에 대해 마음 뜬 지 오래고 애들한테도 관심 없는데 뭐하러 살아?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. 이혼? 못하겠다면? 그리고 애들을 내가 순순히 줄 것 같아? 이제 일한다고 나한테 이혼도 요구하고 대단하다. 어차피 애들 없어도 당신은 잘 살잖아. 그러니까 이혼하자고. 친권 양육권 다 나한테 양도하고 이혼하자 그냥. 미쳤냐? 친권 양육권을 다 너한테 주게? 내 핏줄들인데 내가 키워야지. 그럼 이혼 못 해주지. 어떻게 이혼을 해줘? 뭐 위자료라도 주던가. 그냥은 애들 못 줘. 누구 좋으라고 내가 애들을 다 너한테 주냐?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위자료 가져와. 남편은 아이들을 절대 못 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소리가 절 더 화나게 하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어요.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야, 딸들이 뭐가 필요해? 다 줘버려 그냥. 이혼하면 너야 좋은 거지.
아주 잘 됐다. 그냥 다 데리고 가라 그래. 아, 엄마, 들려요. 조용해요. 저 지금 전화하잖아요.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.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. 위자료 문제도 있으니. 제가 본인의 어머니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당당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. 전 그렇게 남편을 만나 이혼을 얘기했고 남편은 저에게 친권 양육권을 모두 주는 대신 위자료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. 상황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었지만 그냥 남편과 빨리 끝을 내고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신랑이 없이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. 제가 너무 순순히 이혼을 해준다고 하자 남편도 놀란 눈치더라고요. 위자료? 네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나 돼? 그냥 깔끔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혼하자니까? 당신도 좋은 거잖아. 애들을 다 주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. 안 그럼 애들 뺏을 거야.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가보자고. 그래, 알겠어. 5천이면 되니? 그래, 네 연봉보다 많은 돈 받고 넌 네 딸들 버린 거야. 알겠어? 쓰레기만도 못한 놈.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위자료 5천만 원을 싸주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친권, 양육권을 모두 다 제가 가져오게 되었죠. 급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지만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. 아무래도 본인은 상견례까지 한 여성이 있고 애들까지 떨어진 마당에 모든 게 홀가분하게 흘러간다는 시기였죠. 정말 우습더라고요. 그리고 이혼이 완료가 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날려주었습니다. 남편은 휘둥그레 했고요. 새 출발 축하해. 어디 한번 잘 살아봐. 어머님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번엔 꼭 아들로 낳길 바라고. 무슨 소리야? 새 출발은 무슨? 일단 뭐 어쨌거나 너도 잘 살길 바란다. 그럼 이만. 애들 면접 날짜는 나중에 천천히 정해서 알려줘. 뭐 바쁘면 어쩔 수 없고 애들이 날 찾겠냐마는 그래도 아예 안 볼 순 없으니까. 그럼 간다. 보긴 뭘 봐. 당신한테 우리 애들 집 만들 텐데 그냥 당신 인생 알아서 살아. 이제 완전 남남처럼. 알겠지? 잘 가라.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.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상태로 사는 것도 고역이었거든요. 그리고 전 제 딸들에게 충실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생각했죠. 그러던 중 남편은 이혼이 완료되자마자 그때 상견례하던 여성과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켰더라고요. 남편과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듣게 된 소식이었어요. 너무 웃기더라고요. 뭐 빨리 진행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. 정말 무시무시한 인간들이구나 생각했어요. 아니 기호씨, 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세장가를 가니? 참나, 이혼도 네가 하자고 한 거라며? 본인은 막 떳떳하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.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별로더라. 너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어 이거사. 뭐 괜찮아.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. 나도 지금이 훨씬 행복해. 애들 때문에 열심히 살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고 좋아. 그래, 너 잘 살 줄 알았어. 그 집 얼마나 아들 노래를 불렀니? 무슨 명망 있는 집도 아니고. 참나, 잘 이혼했어. 네가 아까웠지. 대기업 디자이너에 인정받아. 앞으로도 쭉 승승장구할 건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?
잘했어.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지금 재혼한 여성에게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긴 싸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 시어머니도 통곡을 하시면서요. 제가 다 미래를 예측했던 터라 웃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. 사실 남편과 재혼을 한 여성은 저희 회사의 드레스 디자인을 맡기는 사업체 사장이었고 그 사장은 완전한 여자가 아닌 트랜스젠더,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였던 것이죠.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 사업체에서 필요한 드레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.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. 이 모든 걸 속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매를 제안했고 그렇게 상견례까지 진행되었던 것이었어요. 전 그 상견례 때 상대편 여성을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을 건데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? 라는 생각과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었죠. 역시 제 생각이 맞았고요. 제 생각이 맞아떨어짐과 동시에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집에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고요. 아니 어쩜 교시 소송 중이잖아. 그 상대방 여자가 트랜스젠더인 걸 속였나 봐. 그 집도 정말 날벼락이지. 아니 네 시어머니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 결혼시키려고 한 걸 텐데 어쩐다니? 벌 받은 거지 안 그래? 요즘 시대에. 자업자득이지 뭐. 평생 그렇게 아들을 낳기를 바라봤는데 어쩐다니 그 집? 안 됐다. 재혼까지 했는데. 그러니까 그 집 지금 초상집 분위기래. 그 트랜스젠더는 정말 뻔뻔하게 속인 게 아니고 그냥 얘기 안 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데. 그리고 호적까지 이미 바꾼 상태라 규호 씨네가 완전 깜빡 속은 거지. 아니 진짜 벌 받은 거 아니니? 웃겨 정말.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불렀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본인 와이프가 트랜스젠더에 며느리가 그렇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길길이 날뛰었던 걸 상상하니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음이 나더라고요. 묵은지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고요.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남편은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고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더라고요. 우리 다시 합치자.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. 애들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내 핏줄인데 안 그래? 미안했어.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, 2년 산 것도 아니고 권태기였던 것 같아. 그동안 내가 미안해. 우리 다시 합치도록 하자. 어? 누가? 내가 당신이랑? 절대 못하지. 미쳤다고 내가 재결합을 해? 그럼 내가 너한테 5천만 원까지 지어가면서 이혼했겠니? 왜? 재혼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 꽤 충격받았나 봐. 잘 어울리던데 뭐. 나 그날 다 봤어. 너네 상견례장.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. 뭐? 너 그럼 다 알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? 아니 알면서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? 네가 내 인생 망쳤어. 네가 내 인생을 망쳤겠지. 나랑 애들 모르게 새 출발하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. 어머님이랑 짝짝꿍 돼서는. 왜? 잘 어울리더구만. 그래도 그 정도면 수술은 완벽하게 됐잖아? 업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냥. 애 딸린 이혼남이랑 어느 멀쩡한 여자가 재혼을 하겠니? 어?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야. 이 쓰레기야. 이 말을 끝으로 전 물을 끼얹고 나왔어요. 남편이 얼마나 어이없어 했는지
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. 남편이 이렇게 매달리고 질척거리는데 더욱더 복수 본능이 들끓어 오르더라고요. 애들 내팽개치고 5천만 원 달라고 한 남편이 생각나서 말이죠. 전 그 길로 합의 이혼을 했지만 그 전에 상간녀와 상견례를 했던 정황을 찍은 녹화본을 제출하여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이혼의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. 그리고 남편은 저와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. 그리고 그 남편과 소송 중인 재혼한 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이혼 위자료를 다시 받아낼 수 있었죠. 남편에게 많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였기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자체가 전 재산인 걸 알았지만 참 통쾌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며 빌더라고요. 그렇게 딸 낳았다고 평생을 구박하더니 이제 와서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말이죠. 얼마나 우습던지. 우리 핏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지겠니? 그냥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들어와라, 응? 딸들은 핏줄도 아니잖아요. 왜 그 여자가 아들 못 낳는다고 하니까 이젠 손녀들이라도 되찾아야겠어요? 웃기지 마요.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파탄난 거야, 알아? 그리고 애들도 당신 꼴 1도 안 보고 싶어 해. 그냥 그렇게 살아. 이혼한 아들놈 밥 차려주고 평생 그렇게 늙어 죽으라고, 알겠어?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네 뒤통수를 치려고 해? 아, 기가 막혀.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 줄 알아. 당신한텐 욕도 아까우니까 이 노망난 할망구야, 알겠어? 끔찍해. 너만한 며느리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, 응?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돌려줘라. 우리 아들 개털 만들면 뭐가 좋니?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용서는 해줘야지. 다 내 잘못이니까 다시 합쳐주면 안 되겠니? 내가 미안하다. 제발. 이 노인네가 잘못했어. 전 시어머니가 저렇게 사정을 했지만 전혀 제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요. 오히려 너무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. 오히려 전 이혼을 하고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딸들도 정말 다행히도 밝게 자라주더라고요. 가끔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말에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딸들을 보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지만 좀 더 크고 아이가 보고 싶어하면 아빠는 만나게 해주려고 해요. 이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하루가 머지않게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. 어차피 조화는 끝난 인연이니까요. 그렇게 아들 욕심을 부리다 자기 아들을 이혼남을 만들고 그 욕심에 노란한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거죠. 지인들 사이에서 듣기론 아직까지도 그 여자와 법정 공방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언이나 욕설 그런 것 등을 가지고 소송을 걸어둔 상태고요. 정말 끼리끼리 만난 것 같았죠. 전 회사에서 다행히 복직 후 인정을 많이 받아 과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.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긴 하지만 굳이 받지 않아도 두 아이 케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워킹맘으로 자리 잡았죠. 어떻게 보면 일도 하고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최고 리즈 시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남편과 살면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들 서름은 아직 마음의 상처로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전 딸들을 보면 참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.